후에 영경당에서 컷.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수능 특강 한창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개념학습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27쪽 영경당에서 수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였어요. 무량수전 배흘림 시궁의 기대서서라는 글 중에 아주 일부입니다. 자, 영경당을 작가가 얼마나 개성적인 문체로 잘 드러내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작품 속에서 볼 겁니다. 자, 선생님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요. 우리 일요일날 10시 수업. 네, 분위기 좋은 10시 수업 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쪽에 다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친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실실 웃고 있네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형광펜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여러분들 작년 수능 기억나십니까? 네, 아까 잠깐 놀러 왔던 선배님들, 연하민들이 수능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언급했던 게 바로 그때 너무 어려웠던 수필을 떠올리고 있더라고요. 있는 것은 망각은 좋은 걸까? 있지 않은 것은 있지 아니하다 뭐 그러고 있었죠. 자, 그렇듯이 수필이 사실 수능에 또 어렵게 나오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죠? 수필이란 것은 갈등이 없잖아요. 우리가 작품 속에서 작가의 개성적인 거, 문체를 잘 찾아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색칠하겠습니다. 27쪽에 자, A 들어가겠습니다. 영경당 창덕궁에 있는 문화재입니다. 영경당 핵심 제재입니다. 영경당 핵심 제재고 문화재입니다. 영경당 넓은 대청에 걸터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자 요거 색칠 한 번만 해줄까요? 연보랏빛 필터를 낀 카메라의 눈처럼 세월이 턱없이 아름다워만 보인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할 때도 요거는 잘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요거 지금 색칠한 거 이거는요 아주 일부예요. 자, 뭐를 보여주는 거?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영경당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만히 보고 있는 교술갈래입니다. 교술갈래. 자, 거기 색칠한 데다가 적으셔도 됩니다. 교술갈래는 무엇의 문학일까? 바로 개성의 문학입니다. 개성. 자, 개성 왕망도 할 때 그 개성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를 얘기하는 거겠죠? 개성. 자, 그럼 이 개성이 어디에 잘 드러날까?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바로 문체입니다. 문체. 자,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칠게요. 만약에 선생님도 뭐 야구를 보러 갔고 경호도 야구를 보러 갔어. 근데 똑같은 장면을 봤고 똑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 자체는 개성적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지만 그 야구를 봤던 그 장면에 대한 옮겨 전해주는 화자의 발화법 있죠. 야, 나는 야구를 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야구를 봤는데 허파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고 이런 말투들 있잖아요. 수필을 가장 수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요소가 바로 손수자, 부필자, 쓰는 기법, 즉 문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뛰어난 개성적인 문체가 바로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연보랏빛 필터라니요. 이렇게 담담하고 청초하게 때를 활짝 벗은 것은 우리 것의 아름다움 앞에 마주서면 아마 정말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를 만났을 것처럼 자,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를 우리는 지음이라고 그러죠. 한자성어로 지음이라고 합니다. 지음. 물론 뜻 이거 말고도 많죠. 지음 말고도 뭐 마격, 지우라든지 많죠. 자, 한 2개 정도만 더 적어둘까요? 마격, 지우. 거스름이 없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친구다. 이런 뜻이겠죠. 자, 지란지교도 맞죠? 지란지교. 영지와 난초 같은 사귐이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자 제일 정확한 정답은 지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도 마음을 알 정도의 마음이 통하는 친구다. 자, 내가 이 영경당 앞에 서면 아마 지음 같은 친구를 만났을 때처럼 세상이 저절로 즐거워지는 까닭일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왕자의 금원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자, 금원은 정원, 안쪽 정원 자리 잡고 있으니 어딘가 거추장스러운 위험이다. 자, 위험 세모 치겠습니다. 자, 위험 세모 치니까 뭔가 이 글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겠죠. 위험 세모 치시고요. 호사도 세모 쳐주세요. 호사. 자, 어쩌면 왕자의 금원 속에 있으니까 위험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호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궁원다운, 궁전에 뜰다운, 궁전다운 요염도 세모 쳐주세요. 요염이 깃들일 성십도 쉽지만 자, 지금 여러분 세모 친 거는 영경당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영경당은 이럴 줄 알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위험은 어때요? 위험은 왕자의 뭔가 거대하고 멋있어 보이고 기골이 장대해 보이고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호사는 아름다움이겠죠. 호사스럽다는 말 들어봤죠? 그죠? 이렇다든지 아니면 요염도 약간 화려한 거, 건축물이니까 약간 화려한 거 이런 게 없는 곳이 바로 영경당이라는 곳이에요.
자, 도무지 영경당에는 도무지 그란 티가 없다. 다만 그다지 넓지도 크지도 않는 조촐하다고? 서재 차림의 큰 사랑채 하나가 조용하고 밝은 뜰에 감싸여서 이미 태고적으로부터 있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놓여있을 뿐이다. 오, 그래? 색칠해 줄까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놓여있다. 색칠해 주시고. 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영경당이라는 건 어떻다? 다른 것들과 이 뜰과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죠? 적읍시다. 주변 환경과 조화. 주변 환경과 잘 조화가 되어 있다. 주변 환경과 잘 조화가 되어 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놓여있을 뿐이었어. 거기에는 수다스러운 공포도, 자, 공포 세모 쳐줄게요. 공포, 단첨도 세모 치겠습니다. 그리고 주책 없는 니스칠도 세모 치시고요. 일체 소각한 것이 소각도 세모 쳐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포부터. 공포는 기둥의 장식입니다. 장식. 공포스럽다 할 때 그 공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공포는 기둥의 장식이야. 단청은 여러분들 알죠? 붉을 단자, 푸를 정자에서 막 알록달록하게 칠해져 있는 거겠죠? 자, 니스칠도 알 거야. 니스칠. 네, 약간 매니큐어, 투명 매니큐어 같은 것들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거. 약간 화려하죠? 유광, 무광, 유광이 있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유광이야. 그 바짝바짝하겠죠? 자, 이런 소각한 것은 속된 것입니다. 속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미끈한 굴돌이 팔작집에 알맞은 방주다. 건축용어니까 나중에 주석보고 읽으시면 돼요. 간결한 격자 덧문과 용자 미닫이 그리고 순우하게 순우하다고? 뭔가 순박하다 이 말이겠죠. 순박하게 다듬어진 화강돌, 돛돌들의 부드러운 감각이 잘 조화가 되어서 이 건물 전체의 색칠합니다. 간결한 아름다움. 자, 지금부터 색칠하는 것들은 영경당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것들이에요. 간결한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화려하다고 적어야 될까요? 소박하다고 적어야 될까요? 소박하다고 적어야 되겠죠. 소박함 혹은 정제되어 있는 느낌 느낄 겁니다. 정제미. 정제미라고 해서 걸러진 듯한 정제된 정제미가 느껴질 겁니다. 정제미. 간결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정면 6칸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문단. 이 영경당이 세워진 곳은 순조 28년 넘어가겠습니다. 자, C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을에 지내보면 이 영경당의 아름다움은 5월보다 11월이 더 좋답니다. 어쩌다가 가을 빗소리에 낙엽이 촉촉이 젖는 하오더라. 자, 하오는 우리는 쉽게 그냥 오전이라는 단어를 정오라고 쓰잖아요. 정오부터 밤까지의 시간을 하오라고 합니다. 아침 아니고 정오부터 밤까지의 시간입니다. 자,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자, 계속 하오의 인적도 새소리도 끊긴 비원을 찾으면 빈숲에 등진 영경당은 마치 젊은 미망인처럼 담담하고 외롭더라. 자, 그러니까 화려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뭔가 소박하고 조용하고 고즈넉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계속 알맞게 무겁고 미끄러운 기와 지붕의 곡선과 사뿐히 고개를 든 두 처마 끝이 그의 지붕 밑에 백호처럼 소박하고 무던한 한국인의 마음씨를 감싸고 있다.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느낌이 어때요? 되게 소박한 느낌이 계속 들고 있죠? 밝고 은은한 창과 창살엔 쾌적한 비율이 깃을 들이웠고 장대와 화미 세모 쳐야 됩니다. 세모 쳐야 됩니다. 계속 장대와 화미. 자, 그러면 장대의 의미 적어볼까요? 장대는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는 위엄 기억나세요? 위엄. 장대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크고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크고 튼튼. 크고 튼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단어랑 같은 걸 찾아버리면 위엄이란 뜻이에요. 위엄. 자, 그 다음에 화미라고 얘기했죠. 화미, 화나고 고음이란 뜻입니다. 화나고 고음. 화나고 고음의 화미 따위는 발도 붙일 수가 없는 질소. 자, 이제 색칠합니다. 질소. 자, 질소의 미덕이 요거 영경당의 아름다움을 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질서의 미덕이라는 말은 질소, 소박하다, 꾸밈없는 수수함을 말하는 겁니다. 꾸밈없는 수수함. 질소의 미덕이 시세움도 없이 궁전들과 함께 가을비를 맞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즈넉하고 여유롭고 아름답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8쪽입니다. 28쪽. 자,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그 육간대청에 스란 치마는 약간 얇은 이제 한복 치마입니다. 얇은 치마를 끌고 싶었던 심정과 그 밝고 조용한 서재의 창가에서 책장을 부스럭거리고 싶은 심정이 이제 다 모두 자 어디에서? 이 영경당에서 말이에요. 영경당에서 고즈넉하게 책도 보고 여자 치마 이렇게 본인이 이제 여자는 아니지만은 치마 끌고 싶었던 요런 심정이 지나가고 다 지나간 꿈이라면 나는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인과 영경당의 영상을 안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어. 자,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인이라고 했다 해서 이것이 진짜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루지 못한 영경당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여자를 그리워하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서 이루지 못한 영경당의 꿈, 이루지 못한 영경당의 꿈. 네. 그러니까 영경당이 너무 좋다 이거야. 난 영경당을 내 집으로 삼고 싶거든.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너무 아쉽다 이런 내용이죠. 계속. 어쨌든 영경당은 자 색칠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어쨌든 영경당은 충분히 아름답고 또 한국 문화의 결정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경당 이야기했어요. 근데 영경당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빠박 지금부터 한국 문학의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고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확장됐습니까? 넓어졌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화, 네, 혹은 확장되어 있습니다. 확장. 뭐에서 뭘로? 영경당에서요. 영경당에서 화살표 한국의 건축물에 대해서 한국 전통 건축으로 한국의 전통 건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한국 전통 문화의 전통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D 들어가겠습니다. D 문단 체킹되어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일반 미술이나 문화가 당당한 관록을 보여왔듯이 우리의 조선시대 주택은 우리 민족이 쌓아온 생활문화의 기념탑이야. 그리고 이 조선주택은 아직도 우리의 생활에 가장 가까울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새롭고 또 앞으로도 새로울 수 있는 한국미의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거 색칠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고유한 한국주택은 색칠 딱 해두세요. 눈에 확 띄게 두세요. 이 고유한 한국주택의 풍성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현대주택에 충분히 도입되어야 돼. 또 뛰어난 재래주택들은 살아있는 문화재로서 길이 보존되란 말이야. 자, 색칠하셨죠? 수필에는 일반적으로 주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글은 주장까지는 아니지만은 화자의 어떤 작가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작가의 의견. 자, 근데 작가의 의견이 영경당에 국한된 게 아니고 한국 문화의 전통 주택까지도 확장돼가지고 작가의 의견이 제시가 된 부분입니다. 옛날 거 이용해가지고 요즘의 건축물에도 옛날의 아름다움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네, 방금 중력 윗부분의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물론 이제 요 글이 전체 완결된 글이 아니고 무량수전 배을림 시궁에 기대서서 그 글의 일부기 때문에 전체 아마 요 부분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오더라도 다른 부분이 나오겠죠? 그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문제 꼭 푸시고 복습하세요. 알겠지? 안녕. 컷. 오.